연금 1억 모았으니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꺼내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55세의 박 부장님.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1,500만 원까지만 3.3에서 5.5%의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단 1원이라도 넘으면 전체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 최고 38%의 세금 폭탄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 기준에도 포함이 되면서 매달 30만 원이 넘는 건보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10년 이상 분할 수령을 했더라면 세금은 5% 이하,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디까지 내야 할까요? 연금을 받을 때에도 세금을 냅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나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되는데 연금의 종류마다 과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과세 대상입니다. 즉 전체 연금에 과세되는 게 아니라 일부에만 과세가 되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어떨까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선은 바로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수령을 하면 3.3에서 5.5% 분리과세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수령액 전부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펀드를 하기 전에 이 영상 먼저 참고하시면 계획적인 연금 준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보험료는 어떤 연금에 부과가 될까요? 그건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 같은 공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금 수령액 전액이 기준이 되고 소득 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건보료가 계산이 됩니다. 사적인 연금인 연금저축과 IRP는 어떨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역 가입자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건보료는 죽을 때까지 평생 내야 하는 건데 건보료가 부과가 아예 안 되니까 정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에서 세금도 떼가고 건보료도 떼가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결론은 법적으로는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부과하는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체감상 이중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일할 때 받았던 월급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지도 않은데 세금과 건보료가 동시에 나가니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고 게다가 건보료는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55세부터 수령을 시작해야 유리할까요? 사적연금인 연금저축과 IRP는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이 없어서 만 55세에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을 기다렸던 분들이라면 연금을 개시하겠지만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충분히 살만하다면 연금 개시를 늦추는 게 좋을까요? 개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거기에는 무조건 부가세 10%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자 소득 역시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적연금에 대해서 연금소득세는 3.3에서 5.5%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저율과세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연간 1,500만 원이면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2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연간 한도는 2월 또는 2년처럼 미뤄지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매월 100만 원씩 1,200만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연간 1,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 수령을 미루지 말고 수령해서 다시 한번 연금 계좌를 만들거나 다른 연금 상품의 재투자로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수령할 때는 매년 1,500만 원 이내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저율 분리과세 혜택 받고 종합과세도 피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반대로 몰아서 받거나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폭탄, 건보료 부담의 위험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피할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 준비하는 비과세의 연금보험입니다. 납입하는 중에 세금의 혜택을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국민연금, 연금저축 IRP가 있고, 납입하는 중에 세금 혜택을 받지 않고 나중에도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 세금 공제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연금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받을 때 완전히 자유로운 연금입니다. 세금도 건보료도 복잡해서 싫다 이런 분들께 개인연금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에 공제받은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공적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 연금저축과 IRP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저축 IRP는 55세부터 10년 이상 분할로 수령하면 유리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세금, 건보료가 모두 없는 비과세 연금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자신의 연금 준비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똑똑하게 설계하는 연금설계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